굽이굽이 깊숙한 산길을 오르다 보면 나타나는 이곳은 아주 오래전 화산활동에 의해 만들어진 울릉도에서 유일하게 평지인 나리분지이다. 설국으로 알려진 울릉도답게 3월의 날씨임에도 산 위의 눈은 녹지 않았다. 산들이 마치 병풍처럼 둘러싸여져 있는 나리분지의 중심으로 이동을 해보기로 한다. 바람이 심하고 눈과 비가 많이 내리는 울릉도에서의 삶이란 그리 편하지만은 않았을 것이다. 주민들이 이곳 울릉도에 정착을 하면서 집을 지어 살게 되는데 1945년에 지어진 울릉도의 대표적인 서민가옥인 억새토막집이다. 현재 나리분지 중심에 잘 보존이 되어져 있었다. 뿌린다고 갖다 놨네. 금방 흙을 이거 해가지고 자꾸 그러는데. 자꾸 그러는데. 손님들 오면 맨날 때 있는 데서도. 울릉도는 특히나 겨울에 꽤 많은 눈이 내리기로 유명한 곳이다. 겨울왕국의 이름답게 겨울철이 되면 이곳 나리분지에서는 눈꽃 축제가 열리게 된다. 눈이 있다고 생각하고. 울릉도 개척 당시 이 산나물을 먹고 생명을 이었다고 하여 명이는 울릉도에서 만나요? 이름이 붙여진 명이나물. 비타민과 미네랄이 풍부한 명이나물은 그 맛이 마늘과 비슷하다 하여 산마늘이라고도 불려진다. 허기진 배를 달래기 위해 근처 식당을 찾았다. 울릉도 지역 특산주인 시껍데기 막걸리는 이곳 야영 식당에서만 그 맛을 볼 수가 있다고 한다. 해풍에 자란 울릉도 더덕은 부드럽기로 유명하다. 이제 명이나물 센 걸로 삼삼 먹거든. 맛있더라. 수직 암벽의 봉우리가 마치 송곳을 세워놓은 것 같다 하여 불려진 송곳산. 송곳산이 훤히 보이는 이곳은 울릉도의 핫플레이스로 떠오르고 있는 울라카페가 있는 곳이다. 신비스러운 울릉군의 바닷속을 잠수를 하지 않고 체험할 수 있는 공간이 있다고 하여 방문을 해보았다. 해중 전망대. 말 그대로 바닷속을 볼 수 있는 전망대이다. 성인 기준 4,000원 정도 하는 해중 전망대는 플랑크톤이 많아서 시야가 흐린 날에는 무료 입장으로도 운영이 되어진다고 한다. 우리가 방문한 날은 시야가 흐렸기에 무료 입장을 할 수가 있었다. 빙글빙글 계단을 따라 바닷속 아래로 내려가니 또 다른 세상이 펼쳐진 듯했다. 유리창에 붙어있는 따개비 꽤 귀여웠다. 해중 전망대에서는 다양한 고기들을 구경할 수가 있었다. 얘 지나가네 여기. 온다. 뱅에돔이 지나갔지만 흐려 잘 보이지가 않았다. 울릉도 방문을 하신다면 꼭 추천해드리고 싶은 곳 중 한 곳이다. 천연기념물인 괭이 갈매기는 물고기 떼가 있는 곳에 잘 모이기 때문에 어장을 찾는 데 큰 도움을 주어 예로부터 어부들의 사랑을 듬뿍 받았다고 한다. 이름 그대로 고양이 울음소리와 비슷하다 하여 괭이 갈매기라고 불려지게 되었다. 갈매기들의 울음소리를 뒤로 한 채 다음 목적지로 이동을 해본다. 관음도는 울릉도에서 세 번째로 큰 무인도로 최근에서야 사람이 드나들 수 있게 되었다. 죽도, 독도와 함께 울릉도 3대 절경 중 하나로 불려지며 울릉도의 3대 비경으로 꼽히는 삼서남이 저기 멀리 보였다. 얼마 전 울릉도와 관음도를 연결하는 보행 전용 다리가 완공이 되면서 관음도의 전경이 속속 그 모습을 드러내 주었다. 관음도에는 3개의 산책로가 있다. 보행 전용 다리를 지나 1전망대까지는
계단이 조금 있는 편이었다. 용암으로 만들어진 관음도는 섬 전체가 사람의 왼쪽 발바닥 모양과 비슷하다고 한다. 대나무가 많이 자생하여 대섬이라고도 불려지는 죽도에는 현재 한 가정만이 죽도를 지켜가고 있었다. 산 아니지. 원래 죽도 총각 한 사람 살았는데 응, 장가 갔어요. 결혼해가지고 아버지하고 원래 대동 농사 짓고 한 사람 살았는데 근데 아버지 돌아가시고 그 죽도 총각이 장가를 가가지고 아가 8살인가 초등. 언젠가는 죽도도 꼭 방문을 해보고 싶다. 울릉도가 천혜의 자연 경관을 자랑하는 이유는 아직 육지보다는 자연 그대로의 모습을 많이 간직하고 있기 때문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든다. 과거를 더 생각하는 한국인들의 특성상 사진은 보이는 일기장과 다름이 없는 것 같다. 비록 사진 한 장이지만 그 사진 한 장으로 그 당시 추억과 연상이 되어져 떠오르기 때문에 추억을 쉽게 회상하기 쉽다. 아직은 많이 알려지지 않는 관음도의 풍경들. 오랜 세월 이 절경을 지킨 것이 자연이었다면 이 아름다운 자연을 지키고 보존해야 하는 일은 이제 우리의 몫이 되었다. 관음도 전체 트레킹 소요 시간은 1시간에서 1시간 30분 정도라고 한다. 주상절리란 용암이 빠르게 식으면서 생긴 기둥 모양의 틈을 말한다. 이곳에서는 방사상으로 배열된 주상절리를 만날 수가 있었다. 관음도에서 본섬을 바라보는 이 모습 또한 비경이며 울릉도의 맑은 바닷물을 위에서 바라보는 이 모습 또한 참 비경이다. 울릉도에 일주도로가 없을 때는 관음도를 오기 위해서는 도동에서 1시간 정도 배를 타야 했지만 지금은 일주도로 덕분에 저동항에서 약 15분 정도면 만나볼 수 있는 곳이 되었다. 다양한 배경들이 계속 이어졌던 관음도의 산책길. 지루할 틈이 없었기 때문에 걷기도 좋은 곳이었다. 오늘 저동 갔다가 네. 도동항에서 네. 그 장을 살짝만 보고 네. 숙소로 복귀. 막창만. 예, 막창이 그래야 맛있다고. 입이 닳도록 하던데 입이 닳도록. 손을 많이 하셨는가래. 아이고야, 큰일 났네. 요게 맹이거든요. 요거 사과답답. 엉겁고, 요게 엉겁고. 요거는 은근키지 은근키. 요거는 맹이고. 은근키 보고. 자네 거인데 이거 자네 거. 은근키. 직접 야, 내가 떼줘봐. 어디겠다. 아 맞아요? 어느 위치에서 바라보는지에 따라 그 모습이 다양하게 보여진다는 곰발리. 구한마을에서 바라보면 그 형상을 좀 더 또렷하게 만나볼 수가 있었다. 마을 뒤편에 학이 앉은 듯한 바위가 있다고 하여 학포마을이라고 불려졌다고 한다. 조용하던 이 시골 마을이 최근 수상레저 명소로 떠오르면서 많은 관광객들에게 인기를 받고 있다고 한다. 일몰이 아름답기로 유명한 학포 해수욕장은 모래 해변이 아닌 몽돌 해변이다. 울릉군에서 운영이 되어지고 있는 학포 야영장.
최근 캠퍼들 사이에서 꽤 인기가 높은 캠핑장이다. 군에서 관리를 해 시설도 깨끗하며 비용도 저렴하고 그리고 데크가 꽤 큰 편이었다. 학포 야영장이 인기가 높은 이유는 무엇보다 울릉도의 바다를 한눈에 바라보며 캠핑을 즐길 수 있다는 장점 때문인 것 같다. 일상이 힘들고 지칠 때 우리는 어디론가 떠나기도 한다. 그리고 아름다운 산과 넓은 바다로부터 삶의 위로를 받는다. 자연은 과거와 내면에 집착하는 우리들이 앞을 내다볼 수 있도록 만들어준다. 도시의 삶에 익숙한 사람들은 도시의 소음들이 있는지 없는지 잘 인식하지 못한다. 그러나 이런 일상적 소음조차 우리의 몸과 마음을 파괴할 수가 있다. 그 이유는 우리의 몸과 마음은 소음으로부터 중요한 소리를 걸러내기 위해 휴식을 모르고 일하고 있기 때문인 것이다. 그러므로 자연 속의 침묵은 선물이다. 다 함께 저녁 준비를 해본다. 백패킹을 다니다 보면 어린 시절 친구들과 놀았었던 소꿉놀이가 참 많이 생각이 났다. 집 나가면 고생이라 하겠지만 그 수고스러움이 나에게 주는 행복은 참 큰 것인 것 같다. 노을이 아름다운 이유는 바로 휴식을 할 수 있는 밤이 약속이 되어져 있기 때문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본다. 학포 야영장의 노을은 정말 아름다웠다. 야외에서 먹는 음식은 그 어떤 것을 먹어도 꿀맛이지만 특히 이 고기를 먹는 이 순간은 정말 행복하다. 원래 아는 맛이 무서운 법이다. 난로 대용으로 들고 다니는 이 작은 리액터는 내가 아끼는 몇 안 되는 캠핑 용품 중 하나이다. 저녁이 되고 하나둘 텐트에 불들이 켜지면서 학포 야영장의 밤은 깊어만 갔다. 오전 일정이 조금 빠듯하여 아침 일찍 서둘러 철수 준비를 하였다. 너무나 마음에 들었던 울릉도 학포 야영장. 다음에도 꼭 방문을 해보고 싶다. 개인적으로 이 집 꽈배기가 참 맛이 있었다. 울릉도의 빼어난 경치에 반한 새선녀가 하늘로 돌아갈 시간을 놓쳐 옥황상제의 노요음을사 바위가 되었다는 삼서남. 울릉도 3대 비경 중 하나이다. 한국에서 가장 아름다운 산책로인 행남 해안 산책로는 울릉읍 도동마을에서 저동마을을 잇는 총 2.8km의 울릉해담길이다. 현재 저동안 구간은 다리 파손으로 진입이 불가하다. 행남해안 산책로는 새로 만들어진 길이 아니다. 과거로부터 울릉도 주민들의 처절했던 그 삶들을 잊기 위해 주민들의 피와 땀으로 만들어진 길이라고 한다. 에메랄드빛 바다를 보며 걷는 산책길은 걷는 내내 힐링이 되는 순간이었다. 해안 절벽을 따라 다니다 보면 해식 동굴을 발견하게 되는데 오랜 세월 동안 파도와 자연이 만들어낸 작품에 놀라지 않을 수가 없었다. 울릉도 초기 화산 활동의 흔적을 만나볼 수 있기에 더욱더 뜻깊은 관광지였던 것 같다. 배 시간에 쫓겨 비록 급히 둘러보지는 못하였지만
다음에 울릉도를 오게 된다면 제일 먼저 둘러봐야겠다라고 생각을 하였다. 울릉도에서 행복한 추억을 담은 채 집으로 돌아갈 시간이 다가왔다. 울릉도에서 포항으로 가는 크루즈 탑승 시간이 점심시간과 겹쳤기에 우리는 크루즈 안에서 식사를 해보기로 했다. 앞서 울릉도에 다녀온 지인이 괜찮다며 적극 추천해줬던 울릉도 크루즈 뷔페. 울릉도라는 특수 상황임을 고려할 때 가격도 맛도 참 괜찮았다. 두 시까지 먹을 수 있다. 맛있게 식사를 하고 옥상 간판으로 나와 보았다. 떠나기 전 조금이라도 더 울릉도의 모습을 눈에 담아보기 위해서이다. 울릉 크루즈는 울릉도와 포항을 잇는 2만 톤급의 대형 크루즈이다. 클족선이 아니라 어쩌면 지루하게 느껴질 수도 있었겠지만 혹시나 매트리스에 누워 여유롭고 편안하게 쉴 수가 있었다. 울릉도는 울릉군의 본섬으로 대한민국에서는 9번째로 넓은 섬이라고 한다. 동해바다 한가운데 위치한 화산섬인 울릉도. 마지막 화산 폭발은 약 5,000년 전 있었다고 한다. 새우깡을 갈매기에게 주시며 행복해하시는 어르신들의 표정에서 그 행복함이 느껴졌다. 한편으론 나의 부모님 생각도 많이 나는 순간이었다. 자연이 만들고 자연이 지켜온 동해의 보물 같은 섬 울릉도. 독도를 품고 그 오랜 세월 동안 동해 바다를 지켜온 울릉도. 푸른 바다의 냄새는 우리를 편안하게 하고 우리를 기분 좋은 과거로 데려다 준다. 우리가 자연을 등지고 멀리할 때부터 우린 병들기 시작했다. 자연은 우리를 건강하고 행복하게 해준다. 그래서 내가 자연을 집삼아 벗삼아 다니는 이 백패킹이란 취미를 좋아하나 보다. 우리 인류는 수많은 시간 자연과 함께 살았다. 그렇게 해야만 우리 인간은 자연 안에서 완전하게 살아갈 수 있는 것이다.